자,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프로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자, 6.51%라는 급락세를 만들어내면서, 자, 현재 주가가 93,300원의 주가의 형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많은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 심리가 드실 텐데,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불안 심리가 들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AI 산업 분야에서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이란 섹터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러한 이유가 꺾였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겁니까? 자,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불안 심리를 느끼고 계신다라는 건 심리가 흔들렸다라는 거고, 지금 이 원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전혀 끊어지지 않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들을 저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 오늘 영상을 토대로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있던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심리가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6.6%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의 7.7%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 전체가 빠져나가면서 이 대형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빼놓지 않고 볼 수가 없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난 매도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난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130조 원가량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지 방어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회복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해외 증시 차트를 봤을 때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아시아 증권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불안하다. 지금 이건 다 거품이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상 뭐 거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였고,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 방어를 잘한 것이 아니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도 작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 자,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미국을 상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에 대해서 엄청난 수주, 그러니까 7기를 수주를 따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약에 대한 이 체결 여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스터빈이 얼마에 팔렸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단가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비밀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를 조절하면서 굉장히 큰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경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미국에서 이 첨단 원전이 이 소형 SMR에 대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정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딥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33년,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 2030년부터 이 SMR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미국은 또 특히나 이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자, 우리나라의 원전 인프라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경남 창원에 이제 소형 SMR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창원 공장에 자, 무려 8천억 원 규모를 들여서 공장 설비 투자를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수요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실적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는 것들이 조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원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번 정부에서 이란 사태로 인해서 석유값이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자, 재생에너지로서의 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우리 두산에너비티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수자원, 자, 원자력, 그리고 해체까지, 풍력.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두산에너비티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여기에서 세력들의 입장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검은머리 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투한투에서 우리 두산에너비티를 팔고 있습니다. 왜 팔아 넘기고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주가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주가를 조금 받치고 있는 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주가를 받쳐내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을 완벽하게 털어낸 상태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전체적인 이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크게 띄어 올리기 위해서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주잔고는 계속적으로 쌓여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요, AI 산업 분야에 묶였다라고 해가지고 주가는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주가는 반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 우리 원전 섹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여나가고 있는데 실적은 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 섹터에 대한 이 업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대형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7년에서 10년. 그러니까 빠르게 짓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7년에서 10년은 좋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형 SMR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도 자,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수주를 받고 있으면 이 3년 후, 5년 후에 실적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한 주가 반등이라기보다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이 원전 섹터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 화석, 이 가스터빈이라고 하죠. 이 화석, 그리고 이 풍력,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형 SMR 원전까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원 원전이 28년에서 3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상용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33년부터는 103조 원가량 되는 이 SMR 공장, 이 SMR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해체 작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매도를 던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 나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있는 번호 469-9971번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들을 펼쳐나가면서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실시간으로 종목 순위를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상위에 링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 거래 대금 상위를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상위에 링크되어 있다라는 건 이 세력, 그러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뿐만 아니고 외국인과 세력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 하방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타점들을 조금 잡아나갈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은, 자,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자, 이런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들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자, 저와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좀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STO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퍼센트 K 값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죠.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가고 매도는 어디서 나가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매도가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죠.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수익률일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8%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됐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매도, 그랬을 때 28%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수익률은 작기는 하지만, 자, 지금 여기에서 이 3%의 비중을 가지고 지금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지켜나간다라고 했을 때 약 2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14%에 대한 수익률 챙겨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모멘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퍼센트 K 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 즉 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곧이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타점들을 조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원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 미국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있는 번호 469-97번 두산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서, 자, 제가 10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높은 확률로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 469-97번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전체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악재가 있다라기보다 시장 전체가 조금 빠지면서 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건 미국에서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안의 공포 매도를 던지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많은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매도를 던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익 구간, 진짜 우리 목표가에서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 꼭 놓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위에 있는 번호 469의 그루채나번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와 같은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찍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공포에 매도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프로였습니다.